플라톤이 말하는 것만 실행하면 60대 이후 삶이 바뀐다. 플라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늘 불완전하다. 매일 마주하는 사람과 상황, 선택과 결과는 언제나 기대와 다르며 때로는 답답하고 속상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흔히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불만과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플라톤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더 높은 차원, 이상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의 철학에서 이데아는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실천과 선택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최고의 기준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참된 가치가 담긴 세계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갇혀 눈앞의 편리함과 즉각적인 만족에 마음을 빼앗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작은 이익과 즉각적인 성과에만 집중하고 장기적 가치와 올바른 판단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런 습관은 우리를 점점 이상과 멀어지게 만들며 결국 후회와 무력감을 남긴다. 플라톤이 말한 이상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목표이자 기준이다. 현실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이상을 마음속에 품고 선택을 한다면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상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지표다.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단순한 선택을 넘어 삶의 가치를 만드는 행위가 된다. 또한 이상은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플라톤은 그것을 현실 속 행동과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직장, 가족, 인간관계, 자기개발 등 일상 속에서 이상을 실천하면 점차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와 성찰이다. 당장 눈앞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이상을 기준으로 한 선택은 장기적으로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든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플라톤의 사상을 따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상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상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철학적 지혜를 함께 나눌 것이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현실을 이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가치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완벽하지 않다. 아침에 눈을 떠 출근하거나 집안일을 처리할 때 또는 가족과 친구, 동료와 관계를 맺는 순간에도 늘 부족함과 갈등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흔히 눈앞의 문제나 당장의 편리함, 금전적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플라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라고 말한다. 그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작은 성과에만 집중하고 장기적인 목표나 가치 있는 선택을 등한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습관은 당장의 만족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 플라톤이 제시한 이데아는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이상적 형태와 가치의 세계다. 이는 현실 속에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철학적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나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눈앞의 감정이나 불편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관계가 악화되지만 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갈등 속에서도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현실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상은 우리에게 행동의 기준과 목표를 제공한다. 또한 이상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개선하는 힘이 된다. 현실 속 선택 하나하나에 이상을 적용하면 작은 습관과 행동이 점점 더 큰 변화로 이어진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과 행동, 사람과의 관계, 업무 처리 방식, 생활 습관 모두가 이상을 실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상은 머릿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지침이다. 예를 들어 재정 문제에서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장기적 재무 계획과 가치 있는 소비를 우선하면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 삶의 안정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즉각적인 감정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과 더 큰 가치를 고려한 선택을 하면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고 그 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인간은 성장한다. 우리가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현실 속 어려움과 갈등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는 장애물이 아니라 성찰과 성장의 기회가 된다.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는 삶,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강조한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다. 오늘 이 파트에서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다음 파트에서는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개념과 그것이 현실 속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플라톤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데아 아이디에다. 흔히 우리는 이데아라는 말을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상으로만 이해하지만 플라톤에게 이데아는 현실 세계의 모든 것에 근거가 되는 완전한 형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보는 꽃, 의자, 건물, 사람의 행동까지 모든 것은 불완전하며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이면에는 변하지 않는 이상적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면 현실 속 사물과 사건에 대해 단순히 눈앞의 모습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의를 논할 때를 생각해보자. 현실 속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의 이데아는 변하지 않으며 완전한 정의 그 자체다. 이 이데아를 기준으로 현실 속 정의를 바라보면 우리는 순간적인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단순히 내가 편하니 또는 남들이 그러니까라는 이유로 행동하지 않고 이상적 기준에 따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데아는 또한 현실 속 삶을 설계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선택의 갈림길, 인간관계 속 갈등 등에서 눈앞의 편리함만 쫓으면 단기적 이익은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후회와 불만이 쌓인다. 반면 이데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예를 들어 재정 문제에서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가치와 이상을 기준으로 소비와 투자 결정을 하면 결국 현실 속에서 더 큰 안정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플라톤은 또한 이데아를 현실과 분리된 완벽한 세계가 아니라 현실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기준으로 보았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상을 적용하고 현실을 이해하며 그 사이에서 선택을 반복할 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격차는 점점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한 이상과 현실의 조화이며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또한 이데아는 개인적 삶뿐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공정한 사회, 도덕적 행동, 교육과 법과 같은 공동체 가치 모두 현실에서 불완전하지만 이데아라는 기준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더 나은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현실 속 변화와 진보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이라는 변치 않는 기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과 문제 속에서 이데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현실 속 불완전함과 갈등은 단순히 장애물이 아니라 성찰과 성장의 기회가 된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이상만을 바라보게 하는 이상향이 아니라 현실 속 삶 속에서 실천하며 성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결국 이데아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가치 있는 선택을 반복하는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삶의 가치를 설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이상을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플라톤은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선택과 행동을 반복할 때 현실이 변화하고 결국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룬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설계할 수 있을까? 우선 자신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60대 이후를 살아가는 시니어층에게 건강은 중요한 가치일 수 있다. 건강을 이상으로 두고 현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계획한다면 매일의 식습관, 운동, 휴식까지 모두 가치 있는 선택으로 연결된다. 눈앞의 편리함을 쫓아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이상을 기준으로 한 작은 결정들이 모여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든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가치 설계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갈등이나 친구와의 오해가 생겼을 때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관계라는 기준을 생각하면 행동이 달라진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화를 시도하는 선택을 반복하면 현실 속 갈등이 해결될 뿐 아니라 관계의 질도 높아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상을 목표로 삼는 것이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개선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 과정 속에서 삶은 점차 안정되고 의미 있게 변한다. 플라톤의 철학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천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침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플라톤이 말한 이상은 머릿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이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는 순간, 가족과 대화하는 순간, 직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순간, 모두 이상을 실천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현실 속 사소한 선택 하나에도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하며 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해야 하는 일을 목록으로 나열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각 행동이 자신의 이상과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오늘 나는 내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가족과의 관계를 이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하루를 시작하면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점점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를 생각해보자. 친구나 가족, 동료와의 대화에서 즉각적인 감정이나 반응만 따라가면 종종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긴다. 그러나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점차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일상 속에서 이상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시간과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선택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어떤 일에 집중하며 어떤 활동을 줄일지를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결정하면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에 TV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책을 읽거나 가족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선택은 눈앞의 편안함보다는 이상을 따른 선택이다. 또한 이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점진적 개선이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자신의 이상과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하고 실천하면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예를 들어 건강을 이상으로 삼았다면 오늘 10분 산책을 하고 내일은 조금 더 오래 걷고 점점 이상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현실을 개선하고 이상과의 격차를 줄이는 과정이 된다. 결국 일상 속 이상 실천은 머릿속의 철학적 사고를 현실 속 행동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이상을 기준으로 한 작은 선택과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삶을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다. 현실 속에서 이상을 실천하는 순간 우리의 하루는 단순히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가치와 의미가 쌓이는 시간으로 바뀐다. 또한 삶의 가치를 설계하는 과정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과도 연결된다. 하루를 마치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오늘 내가 한 선택은 나의 이상과 얼마나 부합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면
매일의 행동이 점차 이상에 가까워지고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핵심은 선택의 일관성이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 선택을 반복하면 삶 전체가 조화롭게 설계된다. 눈앞의 편리함이나 일시적 만족보다 장기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단순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 된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선택이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플라톤은 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단순한 편리함이나 일시적 만족이 아닌 진정한 가치에 기반한 결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가치 있는 선택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삶의 질과 행복을 좌우한다. 예를 들어보자. 건강관리에서 우리가 쉽게 하는 선택 중 하나는 오늘은 운동을 쉬자 혹은 간편한 패스트푸드를 먹자와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선택은 단기적으로 편리함과 만족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한다면 짧은 시간 운동을 하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작은 선택이 모여 장기적 건강과 활력을 가져온다. 이러한 반복적 선택이 모여 우리의 현실을 이상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인간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나 순간적 상황에 따라 사람들에게 반응한다. 화가 나서 말실수를 하거나 순간의 감정에 따라 중요한 대화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감정을 통제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행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손주가 장난을 쳐서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혼을 내기보다는 이상적인 사랑과 인내를 기준으로 반응하면 현실 속 관계는 개선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뀐다. 가치 있는 선택은 또한 시간과 자원의 사용에서도 나타난다. 플라톤은 인간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선택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하루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어떤 활동을 줄이며 무엇에 집중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가치 있는 선택의 반복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TV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책을 읽거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는 선택은 즉각적인 편리함보다는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이다. 더 나아가 가치 있는 선택은 점진적 성장으로 이어진다. 완벽한 선택을 한 번에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 이상에 부합하는 선택을 반복하면 작은 변화가 쌓여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된다. 오늘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을 만들고 내일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선택의 핵심은 일관성과 의식적인 판단이다. 단순히 습관이나 편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상기하며 선택할 때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이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선택이 모이면 단순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설계한 삶이 된다. 삶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꿈을 쫓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이상을 바라보되 현실 속에서 실천하며 그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종종 이상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현실을 도외시하고 현실에만 내몰되면 이상을 잃게 된다. 균형이란 이상을 기준으로 현실을 평가하고 현실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생활을 계획하는 시니어층을 생각해보자. 은퇴 후 자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재정과 건강,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상은 허상으로 끝날 수 있다. 반대로 현실에만 집중해 안전하게만 살면 삶은 단조롭고 무미건조해진다. 이상과 현실의 균형은 재정 계획을 세우면서도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를 즐기고 건강을 관리하면서도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또한 균형은 일상 속 선택에서의 조율을 의미한다.
하루 중 건강, 가족, 자기개발, 사회적 활동 등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할 때 어느 하나를 과도하게 우선하거나 소홀히 하면 균형은 깨진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운동만 하고 사회적 관계를 무시하면 신체적 건강은 유지될지 몰라도 정신적 만족감은 줄어든다. 이상과 현실의 균형은 각각의 요소가 적절히 조화될 때 완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진적 조정이다. 현실 속 선택과 행동을 계속 관찰하고 이상과 비교하면서 조금씩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오늘의 선택이 이상과 어긋난다면 내일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된다. 균형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반복적 선택과 성찰을 통해 만들어진다. 또한 이상과 현실의 균형은 내적 만족감과 평온함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이상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현실 속 작은 성공과 선택을 이상에 맞춰 조율하면 삶에서 성취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운동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해도 일부라도 실천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면 현실 속 작은 성취가 쌓인다. 이는 이상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자 균형 있는 삶을 만드는 과정이다. 삶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선택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할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플라톤이 강조한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 선택은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다. 결정을 내리는 힘이란 단순히 결단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기준으로 현실 속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은퇴 이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시니어층을 생각해보자. 일부는 편안함만을 추구해 매일 TV를 보거나 집안에만 머무를 수 있다. 이는 순간적인 만족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삶의 활력과 의미는 줄어든다. 반대로 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봉사활동, 건강관리 등 현실 속 선택을 통해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 하나하나가 모이면 삶은 점차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결정을 내리는 힘은 또한 용기와 책임과 연결된다.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때로는 편안한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억누르고 이해와 공감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야말로 이상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행동이다. 플라톤은 인간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려운 결정 속에서도 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용기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정의 힘은 일상 속 반복에서 강화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중 대부분은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상을 기준으로 한 작은 선택들이 반복될 때 우리의 판단력과 결정력은 점점 강화된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번이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선택하고 단기적 편리함 대신 장기적 가치를 고려한 행동을 반복하면 현실 속에서 이상을 실천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길러진다. 결정을 내리는 힘은 결국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눈앞의 편리함이나 즉각적 만족에 끌려 선택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갈 뿐이다. 반면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매 순간 선택이 모여 삶 전체를 설계하는 힘으로 발전한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현실과 이상을 잇는 다리가 되고 그 다리 위에서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흐른다.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는 힘을 기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성찰과 학습이다. 오늘의 선택을 돌아보고 이상과 얼마나 일치했는지 평가하며 내일의 선택을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반복적 성찰 속에서 우리는 현실 속 어려움 속에서도 이상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얻는다.